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이 취임 1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다음 지방선거를 앞둔 행보에 대한 말을 언급했습니다. 사실상 중도 사퇴서를 일축한 건데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보도국 지금에서 들어봅니다. 지난 2016년 창원의 한 주택가에서도 반지하에 살던 주민들이 침수 피해를 겪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그날의 공포는 여전히 주민들의 기억에 생생합니다. 현장 지금은에서 둘러봅니다. 실내 수영장 옷장을 상습적으로 털어온 1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고등학교 졸업 후 직업 없이 지내던 A씨가 용돈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령군의회 직원과 의원에게 고가의 패딩 점퍼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창호 군 의원이 직상실형인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 2022년 서울의 한 반지하 주택에서는 갑작스러운 폭우로 물이 차오르면서 일가족 3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앞선 2016년 창원의 한 주택가에서도 반지하에 살던 주민들이 비슷한 침수 피해를 겪었는데요.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그날의 공포는 여전히 주민들의 기억 속에 생생합니다. 현장 지금은 표영민 기자입니다. 2016년 하루 2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창원. 갑작스러운 폭우에 창원천이 범람하면서 인근 주택가가 물에 잠겼습니다. 이곳에서 25년 넘게 살아온 조정래 씨는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다고 말합니다. 지하에 침수가 돼서 물이 다 찼습니다. 차고 일반 또 낮은 주택에도 가정 살림을 하는데도 마찬가지 침대 위에까지 물이 다 찼습니다. 골목 전체가 어른 허리 높이까지 물이 차오르면서 본인이 운영하는 지하 사무실과 세입자가 살던 반지하 방까지 침수됐습니다. 1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지만 피해의 흔적은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당시 침수된 방에는 벽지와 바닥에 곰팡이가 피면서 지금은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창원의 주택가는 1990년대 공단 활성화로 사람은 많고 주택은 부족하면서 반지하 시설이 우후죽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창원에 남은 반지하 주택은 86곳. 이 중 17곳이 침수 우려가 큰 중점관리 지역입니다. 서울 신림동 사고 이후 반지하 주택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면서 수가 급격히 줄었지만 위험은 여전한 상황. 지자체도 매년 실태 조사를 통해 집중 관리가 필요한 주택을 선별하고 물막이판 등 방제 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각적으로 침수를 막기 위해서 배수객이라든지 아니면 물막이 방지판의 설치 가능 여부 이런 것을 파악해서 지원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여 물막이판을 설치하는 등 침수 방지 대책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지면보다 낮은 구조 탓에 빗물이 쉽게 유입되지만 배수 시설은 갖춰지지 않은 반지하 주택. 반지하 주민들은 비만 내리면 또다시 물이 들이닥칠까 늘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이 취임 11주년을 맞아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경남 교육 현안뿐 아니라 다음 지방선거를 앞둔 행보에 관한 말도 언급됐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보도국 연결해 들어봅니다. 김수정 기자, 먼저 임기 1년을 남겨둔 삼선의 박종훈 교육감인데요.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네, 아무래도 가장 큰 관심사는 박종훈 교육감의 행보였습니다. 박 교육감은 경남의 첫 삼선 교육감입니다. 그래서 오는 2026년 치러질 지방선거 경남도지사 후보로도 자천타천으로 거론됐습니다. 관련 질문에 박 교육감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2026년 6월 30일 제 임기 마지막 날까지 교육감으로서의 직분에 충실하려고 최근에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동안 박 교육감이 다음 선거를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말은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2026년 경남도지사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직을 사퇴해야 하는데 오는 12월쯤이면 중도 사퇴할 거란 말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실상 불출마를 선언한 셈입니다. 다만 과거 재선 직후에 3선 불출마를 선언했다가 번복했던 박 교육감이 남은 1년을 어떻게 보낼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또 경남 교육 현안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오갔죠. 어떤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네, 박 교육감은 행복학교 도입, 무상교육, 거점 통합 돌봄센터 늘봄 등을 지난 11년 성과로 평가했습니다. 지난해 경남도 의회에서 폐지된 마을교육 공동체 지원 조례와 관한 입장도 밝혔는데요. 현재 대법원에 제소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선 추경 예산에 올려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농산어촌 지역 아이들이 방과 후 갈 곳이 없어 배회하지 않도록 이 사업 내용만큼은 지켜내겠다며 경남도 의회를 더 설득하고 설명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임기 내내 박 교육감의 발목을 잡는 아이톡톡에 대해서는 아직 경남과 같은 플랫폼을 갖고 있는 시도교육청이 없다면서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되려 깊은 고민이 있냐며 반문했습니다. 개발 비용을 제외하고 운영비는 오히려 더 적게 든다며 아이톡톡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또 진보교육감으로서 11년간 경상남도와의 협치에 대한 평가는 법 테두리 안에서 잘 해온 것 같다고 자평했습니다.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또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면서 교육 자체의 원리를 또 지켜나가는 것은 지켜나가고 그렇게 협치와 자치 이 두 가지를 저는 줄타기를 잘해 11년 동안 왔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 취임 11주년 기자간담회 관련해서 김수정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7월 예정인 이슈플러스에서 박종훈 경남교육감과 함께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학교에 찾아가 가해 학생을 폭행한 30대 아버지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마산 중부경찰서는 아동학대 등 혐의로 37살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4일 오전 9시 35분쯤 창원의 한 중학교 체육관에 들어가 1학년 B군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폭행을 말리던 체육교사 2명 중 1명이 눈 부위를 다쳐 전치 3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군이 같은 1학년인 아들을 괴롭혀서 그랬다며 범행 동기를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25일 오전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6.25 전쟁 제75주년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김상우 경남동부보훈지청장, 기관단체장과 보훈단체장 등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39사단 군악대와 어린이 합창단 식전 공연으로 시작된 기념 행사는 호국 영웅에 대한 묵념, 창작 연극, 유공자 시상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6.25 참전 유공자를 위로하고 공헌과 헌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위안 행사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의령군의회 직원과 의원에게 고가의 패딩 점퍼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창호 군 의원이 뒷상실형인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5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 1부는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우리 동네 영웅 시간입니다. 서울 성북구에는 단돈 3,000원으로 김치찌개와 밥, 반찬을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는 청년 밥상 문간이 있습니다. 배고픈 청년들을 위해 한 신부님이 운영하는 식당인데요. 그 따뜻한 이야기를 딜라이브 최다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성북구 정릉시장에 위치한 한 식당입니다.
보글보글 끓는 김치찌개에는 고기와 두부, 라면 사리까지 푸짐하게 들어 있습니다. 함께 먹는 밥과 반찬은 무한 리필입니다. 이 식사 한 끼의 가격은 단돈 3,000원, 이른바 3,000원의 식당입니다. 가격이 싼데 맛이 있어서 자주 오는 것 같아요. 요즘 물가가 많이 비싼데 되게 저렴하고 배부르게 먹을 수 있어서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밥이랑 반찬 같은 것도 무제한으로 리필해 먹을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식당을 연 이는 이문수 신부입니다. 평소 청년 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이문수 신부는 굶주리다 세상을 떠난 한 청년의 뉴스를 접하고 이 식당을 열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고시원에서 생활하던 한 청년분이 굶주림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청년들을 위한 식당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매일 이곳을 찾는 손님은 대학생부터 어르신까지 하루 평균 150여 명. 한 그릇을 판매할 때마다 약 2,000원의 적자가 발생하지만 학생들이 비용 부담 없이 식사하는 모습을 보면 그만한 보람은 없습니다. 남학생들이 제일 밥을 많이 먹거든요. 평균 한 사람당 3그릇 정도 먹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학생들이 와서 이렇게 먹는 거 보면 괜히 흐뭇했던 그런 기억도 나고 집에 가서 밥 먹듯이 그렇게 편안하게 올 수 있는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청년밥상 문간이 지속될 수 있었던 건 도움을 주는 이웃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나서 운영을 돕고 있고 라면 회사에서 라면 사리를, 김치 회사에서 김치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을 위한 따뜻한 마음은 종교의 벽도 뛰어넘었습니다. 3,000원 식당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한 스님은 매달 10kg의 쌀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관이 처음 시작했을 때는 조금 어려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걸 듣고 저도 뭐 별 크게 뭐 보태면 안 되겠지만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은 동참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또 역할도 많이 하시고 청년 문관도 열심히 하시고 그 모습이 좋아서 신부님과 그냥 격의 없이 이렇게 인연의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청년밥상 문간은 정릉시장의 1호점을 시작으로 이대 앞과 낙성대역 인근, 또 대학로의 슬로우점까지 대학생이 많은 지역으로 점차 확장됐습니다. 굶는 청년이 없는 세상을 꿈꾸며 따뜻한 밥 한 끼를 전하는 이문수 신부, 그리고 그 뜻에 공감해 함께하는 한 스님과 주변 이웃들. 이들의 따뜻한 마음에 오늘도 많은 청년들은 허기진 마음을 든든히 채우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최다입니다. 거제에서 현역 군인 등 20대 남성 3명이 식당 마당에 있던 반려견을 향해 비비탄 수백 발을 난사한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들의 엄벌을 촉구하는 온라인 탄원 서명이 3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비글 구조 네트워크는 지난 20일 온라인 탄원 서명 운동을 벌여 나흘 만에 3만여 건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잔인한 동물 학대 행위는 사람에게도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하고 악랄한 범죄라며 가해자 엄벌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 경남본부가 25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청년 공무원들의 노동 환경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공무원 노조 청년위원회는 지난 5월 한 달간 노동 환경 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효성 없는 수시 호출과 대기 등 과도한 비상근무 체계로 공무원들의 대응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신속 집행 폐지와 악성 민원 보호 대책 강화, 직장 및 지방의회 갑질 근절 등 다양한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실내 수영장 옷장을 상습적으로 털어온 1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창원 중부경찰서는 수영장 남자 탈의실 옷장에서 현금을 훔친 10대 A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14일까지 창원시 성산구의 한 실내 수영장에서 총 4회에 걸쳐 2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고교 졸업 후 직업 없이 지내던 A씨가 용돈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